안녕하세요. 성교육 전문 강사 정지승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성, 더 이상 금기가 아닌 일상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찌 우리만이 살짝 반백이 되었단 말인가. 홍분도 연례로 옛 얼굴 고쳤네. 도처에서 그들을 만나면 아직도 청춘인데 흘러간 봄과 즐김을 못하는 신세가 안쓰럽네 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이자 청춘은, 젊음은 감정에 살아간다 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산과 들을 보셨나요? 아주 아름다운 꽃들로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또한 그 긴 겨울을 이겨낸 꽃망울들이 우리에게 방긋 웃으며 봄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꽃이 떨어지면 끝인 건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의 청춘의 아름다운 꽃방울처럼 우리는 이제 노년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푸르러집니다. 마치 우리는 더 빛날 수 있고 더 멋진 청춘을 살 수 있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공감되시나요? 2500년 전에 맹자는 우리의 철학자이자 성현이고 지식인이었던 그 맹자는 인간은 두 본성을 가지고 살더라. 식과 성인데 삶의 본질 안에 성이라는 몸과 마음의 결합이 행복해야 하고 단순한 욕망이 아닌 숭고한 행위를 말하는 그 성은 우리의 먹고 자고 싸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본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더라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본능적인 욕망인 이 성생활이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죽을 때까지 한다라는 지식인들이 있죠. 나이 들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성을 느끼는 삶의 본질이 사라진다면 먼저 의욕이 없어지겠죠. 뇌 건강에 경고도 올 것이며 육체 생활 그리고 내 마음 생활도 우울감으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치매 발병 위험도 증가한다라는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식과 그리고 이 성이라는 게 삶의 본질이었다라는 걸 2500년 전에도 얘기를 했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할 때 바이올린 하나만 켜면 그 음이 뚜렷하지만 화합이 되지 않아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음악만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의 사중주, 삼중주, 오중주의 화합된 연주를 들으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며 몸이 리듬을 타기도 하죠. 행복한 뇌를 위한 사중주의 호르몬이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화학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도르핀이라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공짜로 내 생각과 내 건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행복한 뇌를 합주에 맞춰서 행복한 습관을 만든다면 내 삶은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을 우리는 주책이다.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야. 아유, 김노인 좀 봐. 박노인 좀 봐. 아직 철이 안 들었어. 라고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성생활을 단순하게 쾌락만 보았을 때 우리는 상호 작용이 되지 않고 좋은 관계 안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불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노년의 성생활은 관계의 회복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기로운 성생활의 조건이
그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단순함이 아닌 서로 부부간에 내가 만약 애인이 있으면 애인과 함께 나의 파트너십이 있다면 그와 함께 상호 존중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행복한 남은 나의 노년 생활, 지금 나의 노년의 생활을 즐긴다면 그 얼마나 좋은 시간들이 아닐까 또 한 번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제가 몇 가지 진실 아닌 혹은 거짓을 찾아보았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고 그 숫자에 비해 내 청춘의 마음은 여전히 내 거울 속에 비치고 잠깐 나의 노화로 인한 몸의 더딤은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간혹 그냥 보여지는 것에 내 스스로가 포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노화와 나약함. 노화가 오면, 늙어지면 모든 게 다 나약할까요? 진실 혹은 거짓,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활동성을 유지하면서 활기찬 노년을 산다는 건 더딘 노화, 그리고 나에게 있어 내 삶에 운동과 정신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걷는 거, 습관적이고 그리고 반복하는 거, 그리고 집에서 앉아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닌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규칙적으로 내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 그리고 정원 가꾸기, 이것들이 노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몸 건강을 나약함이 아닌 좀 더 활기찬 노년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량이 증가하고 유연해지고 골밀도가 개선이 되고 혈압과 불안한 이 증상들이 점차 막 노화가 더뎌진다란 말은 혈압이 계속 오를 수 있지만 혈압약을 먹어도 잡을 수 없었지만 내 마음과 몸이 이 혈압을 기존보단 더 높아지지 않게 하더라라는 결과였죠. 결국은 노화는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두 번째는 노쇠는 피할 수 없다. 진실 혹은 거짓. 어디에 손을 드셨나요? 네, 정답은 거짓입니다. 건망증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느 순간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리모컨을 찾고 있고 여러 명의 조카들이 오거나 여러분의 여러 명의 내 지인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의 성이 생각나지 않는 건 젊은 사람들도 건망증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유독 내가 나이를 먹어서 노쇠가 되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반응의 속도와 문제 해결 등 일부 저하되는 것은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통계가 나오는 건데요. 우리나라 노년이라고 시작하는 65세부터 74세까지 거의 10년간에 걸친 그분들의 미국인 중 나이 연세의 3%만이 치매가 3%만이 진행이 되더라.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일부의 속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연스러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빠르게 치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라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노쇠는 피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노쇠와 노화가 궁금하시죠? 노화는 과거의 기력에 대한 다소 떨어진 상태, 즉 내가 50대, 심지어 60대는 계단을 한 칸, 두 칸을 굽고 올라갔지만 지금은 뭔가를 잡아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고 지팡이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노화에 의한 나의 체력이 조금 소진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한 욕망이 아닌 숭고한 행위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도 노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쇠는 무엇일까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기능이 많이 급속도로 떨어지거나 심각한 건강 위험에 신호가 오는 것들을 노쇠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노화에 의해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쇠와 노화라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 한번 노쇠 조금 염려스럽잖아요. 노쇠 측정을 자가진단을 대한노인협회에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손을 펴시고 내가 몇 개 해당되는지 아마도 한두 개밖에 아닐 거라고 확언합니다. 첫 번째, 최근 1년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두 번째, 현재 본인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4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한다. 최근 1년간 옷이 헐렁할 정도로 체중이 확 줄어들었다. 최근 한 달 동안 우울하거나 슬펐던 적이 있다. 여러 번. 최근 한 달 동안 대소변을 못 가린 적이 몇 번 있었다. 일어나서 걷는데 10초 이상이 걸리더라.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더라. 안경을 끼거나 보청기를 끼웠을 때도. 자, 여러분 몇 개인가요? 5개 이상이면 노쇠이지만 4개, 3개 정도는 노화의 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 여러분들은 1개에서 2개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내가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는데 더디게 가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노인의 성생활에 노인은 관심이 없다. 진실 혹은 거짓. 당연코 거짓입니다. 50대에서 80세까지 65% 이상의 성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40%는 여전히 성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통계를 보시면 대한민국이 100세 시대, 120세대라 하는데 과연 노인의 성생활을 언제까지 관심을 갖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러면 나는 지금 75살인데 이게 너무 정상적이고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디지만 건강을 찾기 위해서 우리 부부는 노력하고 있구나. 나이 들수록 나의 건강을 내 스스로 또한 부부가 함께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노인의 성생활에 노인들은 관심이 많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실천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흡연, 음주, 스트레스 피하기.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의사 선생님이 많은 분들한테 건강에 대한 강연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흡연을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때부터 했어도 지금의 내가 65세면 20년 동안 끊었다면, 20년 전에 끊었다면, 내가 80이면 20년 전에 60에 끊었다면 나는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80세 아버님께서 60세, 59, 61에 흡연을 끊으셨어요. 그럼 지금 난 80세 흡연하지 않는 사람과의 건강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와인을 한 잔씩 먹거나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먹으면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건강한 생활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체 근육 단련이 성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늘 걸어야 합니다. 걷는 게 그 사람의 생명의 연장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요즘에 하천길도 많고 도시에서도 걸을 길이 많습니다. 진달래, 벚꽃, 개나리를 보시면서 이 방송이 끝나면 바람이 분다면 두툼하게 옷을 입으시고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질환과 전기 검진 필수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심혈관에 대한 질환은 아주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오래 쓰면 엔진이 고장이 나고 자동차도 교환을 하는데 50년, 60년 살아온 내 몸이 그 혈관들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네 번째는 성감 저하의 원인인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병원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부인과를 가셔도 되고요. 비뇨기과로 가셔도 되고 가까운 나의 주치의에게도 물어봐도 됩니다. 내과에 갔는데 내과 선생님이 원장님이 아이고 어르신 그거 비뇨기과에서 물어보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동네 내과 의사 선생님은 상담도 해주시기도 하고 어르신과의 두터운 오래되었던 봐왔던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문가다운 상담도 됩니다. 나이에 연연하지 말고 성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나이에 내가 친구하고 얘기했더니 친구들은 다 안 한대. 그럼 내가 이상해?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건강한 걸로 인해서 정말 내 와이프와 평생 함께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곧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독서와 낚시, 미술, 취미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낚시는 낚시 연장이 비싸. 미술은 하려면 미술 화방이 비싸. 그렇게 얘기하면 할 게 없으시죠. 그런데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있어요. 책도 무료로 빌려주시고요. 그게 정 힘드시면 유튜브로 전자책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가셔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인연을 맺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마음과 몸, 우리 맹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과 몸의 조화가 핵심입니다. 위에 다들 지키고 있는데 마지막에 나의 성생활의 실천법에 몸과 마음을 따로 두시고 그걸 조화롭게 하지 않으시면 실천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늘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인의 성 첫 번째 사례 젊음을 주는 요약 황혼 로맨스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65세 이 여사님은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우울증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운동한다는 핑계로 혼자서 울기도 1년이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혼자서 울고 그리워만 하다 보니까 마음도 쇠약해지고 몸도 아파지더라고요.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홍길동님 75세를 드신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홍길동님 또한 부인과 사별해서 홀로 사시는 처지라서 한번 보고 가끔씩 전화 통화를 하며 카톡도 하고 서로 슬픔을 나누며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감기 기운으로 홍길동 할아버님이 약도 못 먹고 끙끙 앓고 있는데 홍길동 할아버님을 위해서 전복죽을 우리 이 여사님이 만들어서 오셔서 감기약이라고 정성스럽게 약도 지어드리고 죽을 데워주시는 이 여사님께 감사함을 넘어서 사랑스럽고 따뜻한 애틋한 좋은 애정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거죠, 여러분. 서로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식과 동성 친구에게 하지 못하는 말도 술술 나오기 시작했고 이 여사님과 홍길동님은 점점 더 편안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늘어나고 함께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오가며 서울 구경도 하고 맛난 것도 먹으며 소소하지만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소확행을 하시며 젊은 사람들처럼 데이트의 명소를 찾아다니며 즐기곤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로를 만나면서 갖고 있던 우울증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
노년기에 가장 취약했던 혈압과 당뇨 수치도 조금씩 떨어지면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홍길동님은 살짝 이 같은 걸 자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통 남녀의 어르신들이 서로 애틋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 여성분들은 잘 얘기를 하지 않지만 남성분들은 엄청나게 자랑을 많이 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삶과 생활에 건강함과 또한 긴장감 그리고 설렘이 생겼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욕구 중에 사랑받기 위한 그것.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외모에도 신경을 쓰고 예쁘다는 말 듣고 멋지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증폭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고 식사량도 조절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180도 행동의 패턴과 태도, 선택하는 모습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없이 감사하고 뜻있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홍길동님은 이 여사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건강에도 큰 변화가 왔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더 기쁨을 공유했답니다. 그래서 이 여사님, 제가 아침 공복 기준 135 정도 나갔던 나의 혈당 수치가 105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수치로 왔어요. 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처럼 가벼운 스킨십과 포용뿐만 아니고 은근히 성생활도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도 하고 눈치도 주고 봄날의 새싹처럼 새록새록 솟아나는 기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홍길동님은 작은 스킨십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뽀뽀하고 손도 잡고 안아주며 한없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쯤 한번 함께 보내고 싶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라며 친구에게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용기를 내주며 지금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이 여사님에게 또 다른 좋은 친구가 생길 수 있고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용기를 내라는 친구의 말을 들었답니다. 홍길동님은 이 여사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퇴짜를 맞지 않을까? 이런저런 방법이 뭘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비뇨기과에 가서 본인의 건강을 먼저 챙겨보고 싶다는 생각에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과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75세요. 함께 살던 와이프가 간 지도 몇 년이 되었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 앞으로 내가 50년 넘게 성생활을 할 수 있다라면 욕심이겠지만 지금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아유 선생님 50년은 넘게 충분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며 힘있게 의사 선생님께서 행복감에 응원을 또 해주셨답니다. 뜻밖의 본인의 건강을 챙겼던 홍길동님은 자신도 모르게 기뻐서 헛웃음이 자꾸만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몰랐던 나를 발견한 홍길동님이셨죠. 이를 빨리 이 여사님에게 알리고 싶어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꽃 한 다발을 준비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러니까요. 상황은 늘 내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 여사님의 자녀 중에 따님 한 분이 응급실로 병원에 갑자기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고 말았대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한참 고민 중이었던 홍길동님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나도 가슴이 아프고 이 여사님도 놓칠 것만 같고 이 여사님이 따님의 병수발을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날 것 같으니 내가 용기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따님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무작정 홍길동님이 가셨다고 합니다. 센스 있게 양복을 쭉 빼입고
멋진 빵모자를 쓰시고 홍길동님이 따님과 함께 카페에 앉아서 이 여사님이 앉아있는 곳에서 따님, 나는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75세고 마누라니 74세네요. 라며 넋을 떨고 당신의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 없지만 병실까지 찾아왔네요. 따님, 엄마 오늘 하루만 나에게 양보해 주세요. 제가 중요한 고백을 하지 못했답니다. 하루 간병인 제가 부담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 지금부터 다른 분이 오셔서 따님의 병간호를 해드릴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따님이 엄마의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용감하고 씩씩하고 심지어 깔끔하고 젠틀한 홍길동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녁에 남편이 오고 이젠 제법 혼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 너무 멋지십니다. 저에게는 통과합니다. 우리 엄마 지금 당장 모시고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주세요. 엄마의 심성을 닮은 딸은 엄마가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게 있음에 홍길동님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인사를 연신 2번, 3번 하며 엄마를 흔쾌히 양보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덕분에 용기를 내서 홍길동님과 이 여사님은 서로의 마음을 다 공표한 다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름다운 로맨스의 꽃사랑의 열매를 맺으셨다고 합니다. 홍길동님은 성생활 덕분인지 피부와 머리카락도 고와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어 김 여사님은 자신을 주목하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남자친구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며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목표는 건강한 나의 삶이죠. 황혼의 로맨스가 시작되었는데 젊음 따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젊음의 묘약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나이가 무슨 문제입니까? 내 마음과 내 행복이 최고랍니다. 하시면서 주위 분들에게 사랑의 메신저가 되어서 황혼의 로맨스를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지난주에는 제주도에 두 사람의 황혼 여행이자 신혼 여행 비슷한 황혼 로맨스의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자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화들짝 달아오르는 몸은 아니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황홀하고 아름답고 젊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 두 분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 누구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을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특히 서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작은 행동이 결코 나에게는 다시 맛볼 수 없는 반복되어진 거였고요. 요즘 자식들은 부모에게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팍팍하고 자기 자식을 케어하다 보니 부모의 삶에 감나라 배나라 말하지 못한 세상도 왔고 내가 내 주인이 되었으니 두 번째 로맨스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김 여사님도 홍길동님도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한몸 한뜻으로 저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용기를 내고 서로에게 사랑을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두 분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젊음의 묘약은 그야말로 내가 만든다 라고 하며 두 분의 사랑을 영원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두 분이 아름다워 보이신가요? 사랑은 내 것입니다. 너 것이 아닌 내 것. 우리 것도 아닙니다. 내 것이 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첫 번째 사례도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어느 할머니의 행복한 고민. 제발 내 남편을 재워주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흔히들 성은 나이가 들면서 쇠퇴해지는 첫 번째 생물학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들의 생활과는 반대로 오히려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여러 능력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기능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뇌 사랑
사랑하는 마음, 속력의 마음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성기능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성 파트너와 조화를 잘 이루며 부부관계를 잘하며 노화는 성생활을 여기하는 건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최소한의 요건만 잘 갖춘다면 80, 90세까지 성의 아름다운 삶의 쾌락이자 행복감을 누리는 게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말도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행복한 할머니의 고민이자 건강한 목소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어서 동네를 주름잡는 매너 있고 신사다운 김 할아버지는 연예인급으로 치면 신성일급 할아버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생기고 건강 넘치는, 그래서 모두에게 친절한 젠틀한 남성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군데 방방곳곳에서 어디를 가든 김 할아버지는 할머니들에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기가 좋으시고 매너남으로 인정받으시고 있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복일까요? 그래도 단연코 할머니를 사랑한다며 여전히 할머니에게 애정 공세를 지금껏 60년이 넘도록 보여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애정 공세를 지금껏 해온 할아버지가 좋긴 하지만 젊어서 그 좋았던 나의 몸들이 점점 쇠약해지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갱년기는 아주 옛날에 오셨겠죠. 없어지면서 할아버지의 사랑 욕구가 넘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40대쯤 되면 서서히 줄어들긴 하는데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아주 천천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성의 에스트로겐은 여성들이 50에서 55 사이에 갱년기를 맞이하면서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할 시간도 없는 거죠. 60이 되면 좀 줄어들 거야. 아니야. 이젠 70이니 좀 줄어들었겠지. 그리고 80이니 이젠 그만하겠지. 라고 할머니는 늘 본인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생각처럼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성욕을 가지고 건강하고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용불용설에 확언을 해주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답니다. 그러다가 할머님은 도저히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셔서 의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영감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라고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며 어디가 아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 밤마다 영감이 찝쩍거리는 통에 정말 죽겠어요. 선생님, 잠 재우는 약이 없나요? 라고 하자 의사 선생님은 씩 웃으며 할머니의 사연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도 어떠한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큰 수술을 하신 할아버지는 거동이 조금 힘들고 힘들다 보니 기분이 매일 좀 안 좋고 짜증스러워 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관계를 못하시면 영락없이 아랫도리에 손을 대고 안절부절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술을 더 떠 기분이 풀리지 못하면 계속 다른 여자분들에게 눈길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속이 터져버려서 이미 찢어진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견놀질도 견디기가 힘들어서 어쩌다 성관계에 응해주면 할머니의 생식기가 아파서 찢어질 듯 견딜 수가 없는 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 제발 남편을 잠재워줄 묘약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죠. 이젠 힘도 빠지고 기운도 없는데 의사 선생님, 정말 저희 남편은 늙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담한 체구에
이목구비가 곱상하게 생기신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걸 보고 의사 선생님은 웃음도 나오고 해결해 드려야 하는데 하면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반문을 했대요.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젊었을 때 꽤나 남자들도 사로잡았고 이쁘고 미인이셨을 할머니가 부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현대인들의 건강한 성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 했고요. 어떻게 하면 서로 합의되어 신체 건강하고 마음 건강한 노년을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서로 고민해 보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래도 매일 밤 사랑스럽고 스킨십을 과하게 해주는 할아버지가 버겁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해준 좋은 말들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마다 피하기도 힘들었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산부인과에 여성 호르몬 주사도 맞고 향이 있는 여성제를 종류별로 사용하면서 조금씩 할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조금씩 편안한 뱀이 되기 위해서 할머니는 노력하고 마음을 다잡았다고 해요. 건강하니 좋다, 내연감이 건강하니 좋다, 혼자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라는 의사 선생님 말처럼 독백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꼭 성교를 하지 않아도 손만 잡아도 된다는 상담했을 때, 교육받았을 때의 그 대화법들이 생각나서 막걸리 한 잔 따라주면서 사랑 고백을 옛날 20살, 30살에 했던 것처럼 할아버지에게 사랑도 했고 사랑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조금은 몸도 마음도 가볍고 할아버지를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정신적인 사랑도 손만 잡아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들으면 숭하다라고 말할까 봐 할머니는 혼자서 산부인과, 비뇨기과, 상담사 그 모든 것들을 다녔지만 제대로 정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누가 답을 찾았나요? 그렇죠. 할머니 본인이 찾았습니다. 내 남편이 건강하다는 걸 내가 이해하고 내가 존중했다는 거죠. 할머니는 성교육을 참가하기도 했고요. 올바른 노인의 성과 신체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방법을 깨우치기도 했대요.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할머니죠. 모를 때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났지만 성교육 후에 상담도 해보고 할아버지 손을 따뜻하게 만져주며 교육을 하고 났을 때 뽀뽀도 많이 해줘라. 안았을 때 등을 쓰다듬어 주어라. 할아버지가 아랫도리에 손이 가면 함께 서로 좋다라는 미소를 주어라. 이 모든 교육들이 센스 있게 잘 발휘되었던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고민이 많죠. 그런데 반대의 경향인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찌 생각해보면 너무 복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할머니에게 해주고 싶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성관계는 정년이 없고 80, 90대에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 몸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화합을 하면 좋겠지만 한 사람의 몸이 너무 치우쳤을 때는 교육에서 배웠고 의사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그 포옹, 스킨십, 뽀뽀 그리고 사랑의 고백 이것들이 이해와 존중이 되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건강과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길 깊게 응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 많이 웃으셨죠? 그렇죠. 모두 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잘 만들어가고 구슬을 하나를 깨어서 나의 아름다운 인생의 구슬을 만들었다면 그 구슬은 아직도 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에서 중요한 7가지를 어떤 성 전문가께서 했던 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또 하나는 의사들이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첫 번째, 부부간의 성생활은 친밀감이 핵심입니다. 방금 두 번째 사례처럼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할아버지하고 계속 할머니의 지혜가 없었다면
흔들렸거나 서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밀감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다름 그리고 포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성기능의 장애 예방에는 꾸준한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걸어야 내 육신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고 걸어야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84세에 암으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8년 동안 뇌경색에 누워있다가 4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바라본 것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게 뭐냐면 나는 꾸준하게 끝까지 걸으리라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병원에서든 화장실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부축을 하든 휠체어를 타든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본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발기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젊음은 아주 빠릅니다. 하지만 노화가 됐다는 건 내 몸을 65년, 75년을 살았는데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죠. 혈관이 조금 좁아질 거고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고 그리고 내가 먹었던 음식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되지 않으니 당뇨라는 것도 오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노화로 인한 거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하면 됩니다. 내가 너무 건강한데 생식기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 요즘엔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분에 맞는 땡땡도 드리고 거기에 맞는 처방도 하십니다. 예전처럼 아무거나 섭취하시면 안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여성의 통증의 문제 해결 가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똑같은 40세에 호르몬이 점점점 줄어들지만 남성이 서서히 줄어드는 몸의 습관이 되는 과정이 있다면 여성은 50에서 55세 갱년기에 의해서 너무 빠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은 그 통증이라는 걸 더 빠르게,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의 통증 문제 해결 가능은 첫 번째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화가 있었다면 여성의 통증의 문제는 의학적인 걸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향기 나는 것도 많고 좋은 게 많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배려와 애무가 만족도를 높입니다. 꼭 성교만이 우리가 생각한 젊은 시절의 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창의적이고 변화로 성적 흥미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셨던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2025년은 스마트하고 과학적이고 의료과학의 발달 모든 것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성생활의 여부가 내 삶의 기능을 여부합니다. 규칙적인 게 뭐예요? 한 번도 못 하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내가 성생활을 오해라고 생각했을 때 뽀뽀만 하고 안아주기만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의 과도한 스킨십에 키스 이런 애무가 있었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하는 성교를 한다면 우리는 규칙적인 5번의 성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한되어 있는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의 성생활의 중요한 7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메모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내 자신을 행복으로 이끄는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하면 나의 노년의 성생활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건강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